자, 제 37포인트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23년도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이렇게 해서 섞어서 나오긴 했지만 늘 우리가 한 문제로서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24년도에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하나 나올 수가 있고 우리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종래의 경우는 이 포인트가 세 개의 포인트예요. 소집, 결의, 권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낼 수도 있는데 그냥 최근에는 우리가 그 섞어서 나오는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섞어서 나오는 부분으로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독자적인 어떤 포인트로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390조 이사회의 소집입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죠.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소집권이 있지만 이사회 결의로 요것도 이제 우리 하나의 어떤 포인트죠. 이사회 결의로 할 거냐, 정관으로 정할 거냐, 주주총회로 정할 거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정하는 거죠.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하고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정했을 땐 그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집권자가 우리가 단서 규정에 의해서 소집권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집권이 없는 다른 이사가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의 소집을 거절한 경우에는 다른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 소집권자가 없는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법원의 허가를 얻느냐 안 얻느냐 이런 것도 좀 들어갈 수가 있어. 다른 이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틀리죠. 다른 이사가 그 법원의 허가와 상관없이 이사회에 소집할 수 있다. 요 1항, 2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이니까 좀 기억해 두고 3항도 다 중요하죠. 다 우리가 출제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영역입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면은 회의를 정하고 1주간 전에 각 이사 감사에 대해서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1주간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각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해서 통지를 발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가 그 일주일간이라고 하는 기간은 단축할 수 있는데 연장할 수는 없다. 이거 단축 연장 이렇게 나오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걸 잘 기억해 둬야죠. 단축할 수 있는데 연장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항에서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 소집 절차 없이 회의할 수 있다 이런 거. 소집 절차 생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감사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 전원의 동의로만 안 되고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 소집 절차를 생략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뒷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 문제로 낼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뭐 1항, 2항 아니면 3항, 4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1, 2, 3, 4 모두 다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사의 소집권자는 이사, 원칙적으로 각 이사, 감사, 집행임원이 있고 요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감사 집행임원을 살펴볼 거고요. 이사가 소집권자인 경우가 원칙은 각이사가 소집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경우에 그 소집이사가 소집한다. 이때 다른 이사의 소집권은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소집 이사가 특정된 경우도 특정되지 않은 이사가 특정된 이사에게 이사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나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집권자가 감사인 경우입니다. 각이사가 아니고 감사의 이사의 소집 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는 필요하면, 그죠? 감사가 필요하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여기는 서면으로만 하죠. 전자문서 이런 건 없습니다. 서면에 적어 이사 또는 소집권자가 있는 이사에게 제출해서 이사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섞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1항에 청구를 했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의 소집을 하지 아니할 때는 청구한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행임원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거든요. 감사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는다. 요거는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감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자,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 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가 지체 없이 그죠? 소집권자인 이사가 지체 없이 가기사든 뭐 우리가 특정된 이사든 지체 없이 이사의 소집을 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권자가 집행임원인 경우입니다.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일을 적은 서면을 이사 또는 소집권자가 정해진 경우 그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똑같죠? 청구한 이후에 이사가 지체 없이 그죠?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 조처를 밟지 아니하면 그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 이제 중요하죠. 법원의 허가를 얻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죠. 소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하나 더 정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런 경우에 이제 집행임원이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 이사회 의장은 법원이 이제 선임을 하는데 법원이 선임할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이 외워둬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사회에 관계되는 건 어떤 것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고 다 우리가 기억해두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에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문제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 조치를 밟지 아니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게 감사와 다르다. 꼭 기억하고 이사회 의장의 선임, 법원은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선임한다. 그냥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뭐 그렇게도 이제 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잘 안 내요 요즘에는. 머리 안 씁니다 잘. 그다음에 소집 절차입니다. 이사회 소집하면은 회의를 정하고 일주간 전에 각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서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각 이사에 대해서만 각 이사 전원에 대해서만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틀리죠? 이 기간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간의 기간은 그죠? 빨리빨리 처리돼야 되는 거니까 연장하면 안 되고 단축할 수 있는데 연장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통지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회의 목적 사항을 여기서는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21년도에 우리가 질문으로 나왔죠. 적을 필요가 있다 그럼 틀리는 거 적을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소집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이사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입니다.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우리가 되는 건 아니다. 연기 속행의 경우도 우리가 소집 절차를 생략한다. 주주총회 속해 이게 이제 그냥 그대로 준용되는 거죠. 이 경우도 소집 절차가 그냥 연속성이 계속되니까 우리가 생략을 한다. 그래서 372조 규정은 이사회에 관한 일을 준용한다. 연기 속행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의 방법입니다. 이사회 결의 방법은 그죠? 요 결의 이래가지고 이제 이사회 결의 이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한 독자적인 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사회 결의는 이사 가반수 출석과 가반수 이상이라는 거와는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서 가반수 이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가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건 있는, 없는 말을 쓰는 거죠. 가반수 그러면 이제 반수가 넘어간 거고 반수 이상이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뭐야 저기 그 뉴스 같은 데서도 가반수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틀리죠.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가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가반수로 해야 한다. 이 정관으로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가중할 수는 있는데 완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잘 비율을 낮게 또는 높게 정할 수 있다. 틀리죠. 낮게는 못하죠. 높게만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해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의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여기 이제 지문이 길기 때문에 가끔 이제 나온 적도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디를 자를 거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벌써 네 개 정도가 되니까 길잖아요. 요거는 뭐 한 5줄 정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냥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그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거 빼도 되는 거죠. 그냥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아,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해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해놓고 아니면 당의 이사회는 이 경우 당의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을 본다. 그럼 다른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동영상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음, 저기 지문이 기니까 잘 안 내긴 하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건데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68조 제3항 및 370조 2항의 규정은 이제 이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 요게 이제 그 준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관계에 있는 이사는 그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회 결의 방법이죠. 가반수 출석에 출석한 이사의 가반수로 해야 된다. 가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한다. 가중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중하는 건 상관없는데 완화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낮게 해가지고 뭐 어영부영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낮은 비율로 정할 수는 없다. 완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의 방법에 관한 문제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대리 행사 하나가 나왔어요. 대리 행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를 한다든가 서면 투표를 한다든가 전자 투표를 한다든가 대리 행사 불통일 행사는 가능하지 않다.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대리 행사가 21년도 하나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 좀뭐 대리 행사를 또 다시 베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섞을 수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해서 이렇게 내는 것도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내도 되는데 이렇게 안 내는 거죠. 이렇게 잘 못 맹그는 거예요. 그냥 대충 조문을 베끼다 보니까 이 경우 당의 이사는 이사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의결권의 제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 이제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거래의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회사와 자기거래하는 이사는 의사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회수 성립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게 이제 성립 정족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한 이사에 산입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되고 결의 정족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참석 산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립 정족수에는 산입이 되나 결의 성립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까다로운 내용으로 하면 나올 수 있죠.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의 이사의 출석 의견 제출권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근데 감사는 이사회 통지를 받을 그 어떤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권리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 출석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의사에 출석을 했다고 해가지고 의결권은 없어요. 표결에 결의에 참석한다든가, 표결한다든가, 의결권이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의결권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개진하는 부분에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표결권은 없다, 결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91조의 감사는 이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의견 진술권만 있다. 감사가 거기 잘 기억해야 되죠. 감사는 이사의 법령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을 때 이사에 보고해야 된다. 이건 이제 같이 연결돼서 하나 보는 겁니다. 391조의 우리가 기억을 해둬라.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뭐 2항보다는 1항이 좀 더 중요하죠. 감사는 이사의 출석 의견 진술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표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의결 진술권만 있다.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 의무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결의 하자입니다. 이사회 결의 하자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이제 이렇게 쉽게 우리가 뭐 여기서 써놓은 거 다 뭐 필요 없고 해사법상 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초의 결의 하자의 사정에서는 해사법상 소송이잖아요. 근데 이사의 그 결의 하자의 경우는 해사법상 소송이 아니니까 주초의 결의 하자를 준용하거나 유추정할 수 없는 거죠. 해사법상 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사법상 소송이 아니니까 무효 확인해소만 주장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의 의결권 하자는 소위의 방법으로 다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해사법상 소송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소반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무효 부존재는 소이의 방법을 할 수 있다. 확인 소송설 그거만 두 개 예외다. 그런데 이제 이사회 결의하자는 뭐예요? 해사법상 소송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의 방법으로 다툴 수가 있고 서로 무효 확인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의 의사록. 이 이사의 의사록의 문제도 시험에서는 뭐 우리가 간혹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빼놓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보면은요. 이사회 의사에 관해서 의사록을 작성해야 된다.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된다. 의사록에는 이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가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김영란이 서명해야 된다. 출석한 이사만 우리가 김영란이 서명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감사도 김영란이 서명해야 된다. 출석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출석한 이사 감사가 요거 잘 외워야 되는 거죠. 21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주주는 여기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 및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권이라고 하는 건 단독 주주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유 주식에 상관이 없습니다. 한 주를 가졌던 두 주를 가졌던 우리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사권이 있다. 단독 주주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단독 주주권, 소수 주주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해둬야 되는 거죠. 예, 또 독자적인 문제로 나올 수가 있지. 이건 단독 주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년도에는 보유 주식과 상관없이 이 얘기가 그러면 하나 뭐 이렇게 첨부해 놓으면 막 이상하잖아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보유 주식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건 단독 주주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유 주식을 한 주든 두 주든 상관없이 우리가 의사록에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해사는 요건 옛날에도 좀 까다로운 문제로 나오긴 했었는데 최근에 뭐 잘 안 내긴 하는데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요런 게 그냥 까다롭게 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틀리게 매걸고 싶으니까. 주주는 그냥 그 이사력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다. 허가를 얻어. 허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주주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열람 등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럼 틀리는 거죠. 얻어서 등사할 수 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되고요. 의사록에 출석한 이사 감사가 전원이 김영란이 또는 서명해야 되는 거고, 참석한 자가.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은 단독 주주권이기 때문에 보유주식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20년도에 이제 한 문항 들어갔다. 이사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 일을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거는 이제 399조 상황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참석한 이사 모두가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석한 이사만 이제 책임지는 거잖아요.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찬성한 이사, 반대한 이사는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고 찬성한 이사만 이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참가한 이사로서 모두 책임을 진다. 전원이 참가한 이사 모두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경우에 참가한 이사 전원이 그죠 손해배상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틀리는 거죠. 참가한 이사로서 찬성한 이사만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사의 의사록에 김영란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결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반대한 자는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의사록에 기재해야 된단 말이죠. 기재를 안 했어요. 그럼 찬성한 것을 추정한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참석해놓고 이 일을 기재하지 않은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 결의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이사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참가한 이사만 손해배상 책임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찬성한 이사만 책임집니다. 반대한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안 져요. 이사력이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사회 권한. 요것도 이제 독자적인 문제로도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자산의 처분 이렇게 하나 처분 양도 한 문항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입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한 문항씩이에요. 그죠? 요거 1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워야 되죠. 그래서 대규모 재산의 차입 요거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 틀리는 거죠. 대규모 재산의 차입 요거는 우리가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지배인의 선임 해임 요거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그죠? 권한사항에 해당된다. 이거 외워야 돼요. 1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 지점의 그죠?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해서의 업무 집행은 이사의 결의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는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독의 권한에 직무 감독의 권한에 있어서 적법성과 타당성까지 우리가 그 포함이 된다 해가지고 왕년에는 이제 그런 문제도 나왔잖아요. 감사의 경우에 업무 감사는 회계 감사인데 업무 감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법성만 우리가 포함해야 되고 타당성 포함 안 되거든요. 그걸 구분하는 문제를 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죠. 지금 그런 거 구분하는 거 안 하잖아요. 구분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만 그냥 이사회는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적법성과 타당성이 포함된다.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근데 하나 이제 옛날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뭐 그냥 알고만 넘어가자 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고 하여금 이게 다 외워야 돼.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 업무에 관해서 이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외워야 되죠. 이사는 뭐 2월 그거 틀려요. 1회 이상 업무 집행하면서 이사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다 외워야 돼요. 요 권한 아주 굉장히 독자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사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틀리는 것 잘 기억해둬야 되는 거고요. 다 조문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1항부터 4항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외워야 된다. 자, 이제 이사회 권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이제 상법상 권한이 주어지는 거고요.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이사의 직무 감독 범위는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에 미친다. 이것이 감사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나온 적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판례 22년도에 우리가 문제가 출제됐는데 판례가 바뀐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시험에.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대규모 재산의 어떤 그 처분 등에 관한 거는 이건 뭐예요? 우리 이사회 결의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사항인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죠? 이 회사에 대해서 유함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 결의 부존재를 해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그 유효함을 주장을 못 하는데 그냥 악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고 그냥 경과실로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때 거래 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부존재 사실을 경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 행위는 무효이다 이러고 이제 나오는데 판례 문제잖아요. 이게 21년도 판례인데 요 판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까다로운 문제로 보는 게 뭐냐면 판례를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 거래 행위는 중과실이면 무효인데 경과실로 인식하지 거래 상대방이 경과실로 인식하지 못하는 때는 유효하다. 22년도죠. 요걸 외워야 되는 거죠. 판례 입장이다. 자, 판례 입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유효냐 무효냐. 과실의 경우에 이제 과거의 비진이 의사표 시설에 의사설에 의해서 판례가 입장을 취했을 때는 과실의 경우도 그저 무효이다. 이게 판례 입장이었는데 21년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실의 경우에는 유효하다. 근데 중과실의 경우는 무효다. 회사에 대해서 주장을 못한다. 제 상대방이 이런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그래서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회사에 뭐 네가 책임져라 주장할 수 없는 거지. 자기 이사 결의가 없었다는 걸 알았는데 결의가 대의지 효력이 생기는 건데 악이죠. 근데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도 그죠?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도 회사의 효력을 주장 못한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유함을 주장 못하고 그죠? 과실이 있는 경우는 너 회사가 책임져라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과실이 있을지라도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게 대법원 판례 2021년도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2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컨닝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시험에 나와서 요거 모르고 들어가면 틀리죠. 그죠? 알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사회는 우리가 굉장히 주식회사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제든지 뭐 언제 나왔어도 우리가 매년 나올 수도 있는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소집 그죠? 이사회 소집 그다음에 결의 그다음에 권한 이 세 파트가 한 번 항씩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요즘은 안 나오고 섞어서 나오니까 다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